네, 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법 진행을 했던 정화식입니다. 네, 어, 비주얼 싱킹과 마인드맵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 8분 정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방학 동안의 실천하기입니다. 왜 자기주도학습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지나친 사교육의 문제, 이것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요. 또 인터넷 강의와 또 인터넷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학습 기회가 있고 엄마도 코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스스로 판단하고 할 일을 하는 그런 아이로 성인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일단 학습자가 주체입니다. 예스 코치 제 말씀드렸었죠. 엄마를 코치로 받아들이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획, 실천, 평가 이것이 다시 계획으로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띄워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은 별 하나짜리입니다. 간단하게 세우시고요. 실천 별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실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평가 별 2개입니다. 아무리 애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엄마가 평가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가 되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자기주도의 기본은 자존감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또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모님의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0% 100% 자녀를 신뢰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도전은 항상 실패를 낳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자녀를 믿어주고 또 그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코칭이 성공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으로 이어지며 자기의 방향 설정이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코칭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안정감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자기주도 학습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플랜 도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다음 학습에 반영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물론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 이거 처음부터 가지면 좋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관리를 잘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뭘 해야 되느냐? 학교 수업 성공 4원칙입니다. 1분 예습, 수업 집중, 꼼꼼한 필기, 그리고 수업 직후의 복습. 어렵지 않습니다. 1분 예습, 수업 집중, 꼼꼼한 필기, 수업 직후 복습. 문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시냐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모든 동기는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기본 골격은 이렇게 성공 4원칙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 공부입니다. 숙제는 바로 해야 되고요. 매일 복습을 해야 됩니다. 추가 공부해야 되고. 이거 다 안다. 다 안다. 나 다 하는 거다. 근데 애들이 안 한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그 신뢰한다는 것을 또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믿어주시면 믿어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시험 준비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실 이것도 단계별로 있긴 하지만요, 가장 큰 핵심은 믿어주시는 거고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같이 하시면서 해야 될 일들을 딱딱딱 짚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줄 때는 지났습니다. 4년 정도 지나면요, 같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짚어주시고 준비 같이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시험 준비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머니께서는 공부에 주도권을 넘겨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유 넘기기만 해도 안 돼요 뭐 그러시는데, 당연합니다. 받을 생각이 있어야죠. 엄마는 넘기려고 하지만 애가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엄마를 100% 이상 믿어야 되고요. 그 전에 엄마가 100% 이상 그 자녀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와 지시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방학 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실천에 옮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부요 나중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깨고 먹고 자는 거, 이 닦는 거, 이게 철저하게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는 천천히 옵니다. 학습 계획과 시간 관리 어떻게 코칭해 주시느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잠깐 휴식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처음에 초기에 계획을 세워 주시면서 함께 봐 주셔야 됩니다.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해 주시면서 알아두실 것, 공부는 뭐니 뭐니 해도 놀이입니다. 놀이입니다. 무조건 놀이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왜 놀이가 안 되느냐? 그때는 벌써 이제 입시 중심의 학업에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런 성취놀이, 즉 중학교 때는 나의 목표와, 즉 나와 놀아야 된다, 나 스스로와 놀아야 된다 라는 개념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엄한 애들하고 경쟁하게 되면요, 인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 코칭 포인트입니다. 1학년은 신나기, 2학년은 공부 습관, 3학년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4학년은 비판적 사고가 형성이 될 때니까 그것을 자신의 성찰의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더 밉게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아 존중감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비판이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남을 향합니다. 남을 탓하게 됩니다. 건전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사고로 형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5학년, 6학년 그런 자기 성찰의 생각 하에 신체 변화와 공부량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서 즐겁게 성취감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코칭 포인트입니다. 그 근거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아까 제가 자기 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연아, 박지성 또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중지능을 체크해 보면은 자기 성찰 지능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높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기 성찰 지능만 있다면 다른 분야와 이 자기 성찰 지능이 합쳐져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체크하실 분들은요, 멀티 테스트, 다중지능 이론 테스트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치시면 공짜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지능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역량을 높이려면 뭐니 뭐니 해도 무조건 믿어주셔야 됩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기 성찰은요,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감사일기, 미래일기, 성찰일기 꼭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수학자는 덧셈 기호로 보이고, 신부님 십자가로 보이고, 의사는 반창고로 보이고, 직업마다 또 사람마다 또 틀립니다. 보이는 게 틀립니다. 관점이라는 건데요, 분명히 이것들은 선입견에 따라서 틀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코칭하시는 분들은, 즉 어머니께서는 이 구성주의 이론을 배워두셔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깊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경험과 체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체계 자체가 또 틀려요. 결국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도요,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자기주도 학습은 그래서 성격 진단을 하고 아이들의 기질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이 왜 필요한가? 마인드맵은요, 비주얼 싱킹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그림들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책 읽는 거는요, 소리 내서 읽으면 됩니다. 소리 내서 4분만 읽으면요 90점 이상 맞습니다. 100점도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나중에 비주얼적으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비주얼 싱킹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말씀드린 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고요.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감사하기라는 것이 있고 그림 그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VD는 R, VD 드림은 Realize, 현실로 이루어진다. 비주얼 싱킹, 시크릿도 나온 겁니다. 생생하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인드맵의 배경을 또 보자면 이제 뇌와 관련된 겁니다. 시냅스, 뉴런과 뉴런이 합쳐진 시냅스 부분은 그 뇌의 정수인데요. 기억을 잘 하려면 해마 부분에 영양도 있어야 되지만 특이하고 낯설고 신기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토니 부잔이 이제 만든 건데요. 지금은 앱과 PC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한번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맵 공부법은요.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죠. 주제를 정하고요. 분류에 따라서 생각을 잠시 한 다음에 가지를 뻗고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을 적는데 나만의 그림이나 기호를 집어넣는 것이 기억을 더 쉽게 합니다. 빠진 것이나 중복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각 가지의 연관관계를 한번 쫙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궁금증이나 아이디어가 발견됩니다. 저는 권하기는 A3 같은 큰 데다가 일단 그리거나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PC나 웹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입력하고 또 빠르게 또 편하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기주도 학습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공부 활용법이요.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려면 일단 공부할 내용의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큰 윤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숲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상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공부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나만의 시각적 이미지를 그리고 나중에 출력해서 또는 책상 옆에 놓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앱용이나 어플용이나 PC용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크와이즈를 활용하신 것이 좋고요. 어린이 싱크와이즈는 무료입니다. 근데 어른용 싱크와이즈는 유료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디어 세상입니다. 아까 비주얼 싱킹도 얘기했지만요.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미디어로 보는 것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개인 기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소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미디어와 함께 생산하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디어를 다루고 생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 중요합니다. 아빠들이요. 소파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요. 아쉽게도 아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빠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가족들이 피드백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조르는 거 말고요. 진실하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아빠들이 왜 골프 가냐고요? 아빠들이 왜 캠핑 가냐고요? 골프장 가면요. 캐디들이 나이스, 사장님 샷, 굿샷 이게 좋아서 가는 거고요. 캠핑은요. 아빠 끝내줘요. 아빠 멋있어요. 이 소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골프보다 캠핑이 낫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 간의 행복, 부모님과의 행복 또 습관 이런 것들이 곧 아이의 행복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남다르려면 스토리를 만들자. 컨텐츠가 중요한 세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남들과 같아서는 남들과 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다르려면요. 남 다르게 살면 되고요. 남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롤모델로 여기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소한 행복 찾기입니다. 세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주면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또 나를 표현하게 하기. 한 달에 한 번, 또 한 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모여서 자롱대회도 하고 뭐 가족 회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 가지 정보들 edu.parents.go.kr 학부모 온라인 교육센터에 가면요, 정말 많은 정보들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20하루 동안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은 확실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것은 노는 날이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는 거다. 목표 없는 방향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말씀해 주시고,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그것을 책상에다 붙이고 화장실에다 붙이고 거실에다 붙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마인드맵 작성 시간이 저희가 좀 없었는데요. 부족했는데요. 목표, 꿈, 그리고 실천 방법, 그러니까 꿈과 실천 방법 두 가지를 OW1H 여기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하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 DVD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냥 어디 책상이나 책꽂이에 넣지 마시고 꼭 그 아빠와 함께, 애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현실은 참 깊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그런데 그런 플랜이라도 없으면 이 현실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어두운 숲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이 현실에서 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겪어낼 수 있습니다. 헤쳐나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 이 여름 방학 동안에 마인드맵으로 꼭 인생의 계획, 방학의 계획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 있습니다. 풍동이풀문화센터에서 미디어 캠프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중학생들은요, 수행평가용 UCC 기획 제작 발표는 물론이고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공유를 할 겁니다.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풀문화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070-8243-9347입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